박민규 가족이 소개할 송파구의 대표 방문지는 석촌호수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입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이동하여 석촌호수를 산책한 후에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민속박물관 관람 후에는 전통의 맛집 저작거리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우선 잠실역에서 석촌호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실역에서 석촌호수 가는 길은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엔 1번 출구로 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면 우측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약 3분 정도 직진한 후에 우회전하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사이길로 들어오세요. 이 길 따라 5분가량 직진하면 석촌호수 산책로로 진입하는 길이 나옵니다. 진입 초입 구간은 약간의 하방 경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제 석촌호수 산책로에 도착입니다. 석촌호수 산책로는 동호와 서호를 모두 합친 둘레길로 전체의 약 2.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매우 평탄하고 숲풀이 우거져 있어서 쾌적하게 산책하기 좋아서 봄, 가을에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자, 이제 석촌호수 산책로를 천천히 즐겨볼까요? 산책로에 진입하고 나면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암묵적인 규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는 한강의 물을 공급받는 인공호수이지만 수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답니다. 거위, 청둥오리 등 여러 종류의 조류뿐 아니라 호수 안에는 잉어, 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많은 거위들이 가끔 꽥꽥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 생태계도 매우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좋은 공기를 체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호수를 따라 1000그루 이상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봄에 벚꽃이 만개하면 향기로운 벚꽃 향내와 함께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유명한 명소가 됩니다. 벚꽃이 활짝 핀 4월, 5월 야간 산책길을 추천합니다. 동호에서 서호로 넘어가는 잠실 호수교 다리길을 지나게 됩니다. 서호로 넘어가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야외 테마파크인 매직아일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매직아일랜드에는 자이로드롭과 같이 매우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놀이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명소리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조용한 산책길에 작은 재미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요. 서호 산책길에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인 호수가 있는데 1층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면서 호수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답니다. 3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다양한 전시, 공연, 강연, 체험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문화적 휴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서호까지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나면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민속박물관을 가는 길은 조금 복잡하니 주의 깊게 이동하셔야 합니다. 동호 산책로에서 다시 잠실역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동호 산책로 입구, 즉 롯데월드 어드벤처 시설로 진입하기 전에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신호등이 있고 신호를 건너 5에서 10분가량 직진하면 좌측에 롯데백화점 건물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좌측에 두고 길 끝에서 좌회전한 후 약 5분 정도 걷다 보면 롯데마트 건물이 나옵니다. 민속박물관은 이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세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롯데그룹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개관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즐겁게 전파하기 위해 롯데월드 안에 만들어진 역사문화교육장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유산 전시 이외에도 어린이 박물관 교실,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인뿐 아니라 롯데월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은 연중 무휴이며 평일은 11시부터 7시, 주말 및 공휴일은 1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해요.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에요. 박물관 내에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놀이마당, 피천득 기념관까지 구경이 가능합니다. 입장하고 나면 입구에 QR코드로 만나는 전시 해설 안내판이 있습니다. 어플을 반드시 까시고 QR코드를 스캔하도록 도움을 받아주세요. 이를 통해서 전시 공간 내내 역사 속 이야기와 전시품에 대한 다채로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은 대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챙겨가세요. 구석기부터 시대별로 매우 생동감 있게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인형과 건물 모형들로 재현했어요. 삼국시대 체험관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사시대보다 훨씬 풍부한 생활 유물들이 있습니다. 금관, 금제 장신구 건축 양식부터 불교 관련한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포토스팟과 윷놀이, 투호 등 옛날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민속박물관의 특징은 정교한 모형 전시에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당시 농사를 짓던 모습, 일반 백성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 죄인을 호송하던 모습 등 일반적인 풍습을 아주 작은 미니어처로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두어서 역사책 속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민속박물관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 앞쪽에 있는 저작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저작거리는 전통 시장거리처럼 꾸며놓은 식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혼례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혼례 예약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작거리에서는 여러 식당 중 누엣골 주막을 추천합니다. 사극에 나오는 주막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옥 형태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물레방아도 돌고 있어서 운치가 있답니다. 이 주막은 롯데월드 오픈부터 현재까지 35년 넘게 운영 중인 유일무이한 매장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주로 홀 쪽의 의자 자리를 이용하게 되지만 단체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 미리 예약을 하면 안쪽의 방에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식탁과 식탁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은 아니지만 롯데월드를 이용하고 난 후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 어린이 고객이 적지 않아서 이동할 때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비빔밥, 장터국밥, 동네파전, 모듬전, 갈비탕, 낙지볶음, 제육보쌈 등 한식 중심이에요. 음식 맛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구글 사이트의 리뷰를 살펴보니 5점 만점에 4.1점이네요. 육회비빔밥, 갈비탕, 전류 등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고 실내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육회비빔밥은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라서 고추장 양념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모듬전과 낙지볶음입니다. 모듬전은 야채, 표고버섯, 호박, 동태전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재료가 신선하고 큼직한 것이 느껴지고 전 특유의 기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느끼하지 않은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은 식당 입구에서 좌측 물레방아 옆쪽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잠실역으로 이동하여 귀가하시면 됩니다. 식당 거리에서 다시 민속박물관 쪽으로 이동하면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으로 이동하셔서 입구로 나갑니다. 잠실역은 건물의 우측에서 나와서 약 5에서 10분 정도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출입구는 4번 출구입니다. 여기까지 송파구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체험 장소와 맛집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송파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